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6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관련된 한국경제신문 사설입니다. 농가의 재정지원 중독 아닌 자생력을 길러줘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농가 연소득 평균 4천만 원 넘었다지만 정부 보조 덕분이다. 농산이라 규모 갖춘 농업 유도하는 근본 대책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그런 주장이죠. 농업을 자본주의 시장의 완전 경쟁 체제에 내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소농이 아니라 기업농을 해야 하고 정부 보조를 통한 보농업이 아니라 개방화와 경쟁에서 살아남는 농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특수성은 이들이 말하는 대로 정책을 펴서는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정부의 보조나 지원 없이 농업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헌법 개정 논의 당시 농업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때는 좀 감이 있지만 지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 생산을 넘어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인구의 지역 분산과 문화의 발전, 개성 등 장기적으로 또 이 전쟁이라든가 재앙, 재난, 또 기후변동에 따른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도 농업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성을 갖는 공공정책의 영역으로서 농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한경제신문은 이번엔 태양광 놓고 한탕 소동 활력 잃은 사회 경고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투기 열풍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소송은 276건에 달한다. 발전소 허가 행정소송 90건보다 태양광 분양 관련 피해 등 민사소송건 186건으로서 2배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확대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태양광 하지 말고 원전 계속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태양광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로 돌리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태양광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이 그동안 스탄 발전과 이 원전 가동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적극적으로 태양광 개발에 심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 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친환경적 측면에서 이 정책을 태양광에 관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북 군사합의 위반 미사일 발사체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한 미사일 도발, 그들의 진정성과 신뢰만 위협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벼랑 끝 전술은 강경 대응만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동족 볼모로 협박하는 북의 못된 버릇 더는 통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벼랑 끝 전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경신문은 북이 대한민국 전역 사정권인 발사체를 대놓고 샀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발사체가 아닌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매일경제신문도 북 계산된 도발 대화 반길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들은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그것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또 확인해야죠. 남북이 북한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북한이 남한에 대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어느 쪽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미사일로 판명날 경우에도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언제든지 하고 있는데 왜 북한만 유엔 안보리 위반이 되는지 이것도 객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 사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누가 먼저 위반했는지 어느 기준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 북미 간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가서 이 지구상에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 보호자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서류상 가족 때문에 생계 지원 소외된 노인 장애인 없애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내년부터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의무부양제 기준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권고를 내린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부양가족 의무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가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따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이나 장애인을 부양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수준이 있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행정적 이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그냥 방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사노의 권고가 어떤 절차를 거쳐 실제 실행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면세 한도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내국인 면세 한도 상량 조정할 때 됐다. 제목의 사설에서 현재 1인당 600달러 수준인데 면세 한도 상량 조정에 대해 외화 유출이나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 계층 간 위화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합리적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문의 면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약에 조정한다면 동시에 재산 보유세를 상량 조정하는 등 전체 조세 부담률을 유지하고 나아가 조세 부담률을 상량 조정하는 전체적인 세제 개혁과 함께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미국은 반세기 만에 최저 실업률, 한국은 거꾸로 간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4월 실업률이 3.6%로 하락했다. 그런데 한국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과 한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바로 비교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스럽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부 발표 실업률 3.6%이고 한국은 현재 4% 수준이기 때문에 0.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든 경제 성장이든 이 장기간에 비교할 것이냐 단기간에 비교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단기간에 나타난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경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조 원 적자 기업의 매출 크니 경영 어렵지 않다는 대법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진중업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 2심 판결을 뒤엎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더 지급하라 라는 대법 판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경신문은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판결 기업 상황 제대로 고려됐나 하면서 역시 대법 판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죠. 물론 기업의 지불 능력이나 노조의 교섭력 그리고 법적 판단 등에 따라 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1차적으로 노동자들이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진중공업이 그동안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 임금 체불이었고 이건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기업이 적자를 기록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는 억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기업이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곧바로 도산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말이죠. 검경 수사권 갈등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수사지휘권 갈등, 문무일 사퇴로 풀 문제인가 라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퇴 여부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검찰총장 사퇴 여부가 지금 이 검경 수사권 갈등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이것을 사퇴해보라 뭐라 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갈등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17년 22,367건의 아동학대가 있었고, 2017년에서 2017년 사이에 8년 동안 숨진 아동이 216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연간 30여 명의 아동이 상당수 부모의 학대로부터 사망하고 있다. 이거 정말 잔인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70% 이상이 부모라고 하는 점, 이것은 정말 비극이죠. 이 사설은 부모, 보육교사, 사법부 등 모두 아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하고, 아동학대 치사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현재 9년에서 10년으로 올린 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교육이죠. 이 폭력이나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 폭력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 빈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또 이 학대가 이루어지는, 또 이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 부모 학대가 심각할 경우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하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폭력이 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폭력은 사회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학교 폭력이 됐든 사회 폭력이 됐든 이 가정으로부터 어릴 나이에서부터 폭력을 당하는 아동들이 결국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또 사회에서 또 폭력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대책, 전국민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6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